안녕하십니까. 2학년 12반 15번 이범선입니다. 저는 공무도화가와 홍조가를 비교 연구하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차례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도화가를 심층 분석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홍조가를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하여 둘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탐구 계획과 조사 동기 그리고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가요와 저희는 마주치게 됩니다. 고대 가요는 비록 그 형태나 내용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원시적인 삶의 형태나 당시 사람들의 순수한 정서를 느끼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귀중한 문학적 자산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를 알아볼 건데 이 둘은 짧은 형식 안에 깊은 서정성을 담고 있어 한국 시가 문학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두 작품은 이별이라는 공통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자는 이러한 공무도화가와 홍조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고대 가요에 나타난 이별 정서의 다층적인 영향을 밝히고 그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표현 방식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도화가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현존하는 한국 고대 서정시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간결한 형식 속에 인간의 근원적 슬픔과 비극성을 깊이 응축하고 있어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백수광부 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설화에 따르면 광리자구가 새벽녘에 배를 저어가다 머리가 하얗게 새은 노인이 술병을 들고 위태롭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하게 됩니다. 아내가 필사적으로 뒤따라가 남편을 말리려 하지만 백수강부는 아내의 애절한 부름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물에 빠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남편의 비극적 죽음을 목격한 아내는 깊은 슬픔에 잠겨 공후라는 악기를 타며 애절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자마자 남편을 따라 스스로 물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설화는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탕이 되면서 임에 대한 아내의 순결한 사랑,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의 극단적 슬픔, 그리고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인식을 생생히 드러냅니다. 백수광부의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섞인 행동과 아내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 그리고 결국 맞이하는 동반지금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운명의 냉혹함을 강렬하게 암시하며 작품 전체에 깊은 애상의 정서를 들이웁니다. 설화 속 강리자고와 그의 아내 여옥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전승했다는 설정은 작품의 구성과 과정을 설명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공무도화가의 원문은 공무도화, 공경도화, 사이사, 강내공화입니다. 네 개의 한자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화자의 정서 변화, 그리고 비극적 상황의 진행, 과정을 극적으로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 구절 공무도화는 임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화자의 간절하고 절박한 만류이자 임의 안전을 염려하는 깊은 사랑의 호소입니다. 아직 비극이 일어나기 전 화자가 성향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구절 공경도화는 타자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멀고 물을 건너는 행위를 통해 비극적 상황이 시작됨을 알리며 타자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 경이라는 한자는 마침내 결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이미 고집스러운 행동과 그로 인해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비극적 파국을 예감하게 합니다. 세 번째 구절 타이사는 이미 물에 빠져 죽는다는 비극적 결과를 직설적으로 제시하며 하자가 맞닥뜨린 절대적 상실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줍니다. 이 구절은 사건의 핵심을 전달하며 독자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마지막 구절 당내 공화는 힘의 죽음 앞에서 화자가 느끼는 극한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체념의 정서를 가시님을 어이할꼬라는 탄식으로 응축하여 보여줍니다. 이 탄식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깊은 절망과 삶의 의미상실을 내포하며
화자의 감정이 절정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성합니다. 이 네 구절은 짧지만 강렬한 시어와 극적인 전개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작품 속에서 물은 단순한 배경이나 소재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핵심적인 상징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서 작품의 의미가 더 깊어지게 되는데, 물은 처음에 임과 화자를 가로막는 물리적 경계이자 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물을 건너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화자의 간절한 만류와 금기를 무시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됨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미 물에 빠져 죽는 공간이 됨으로써 물은 죽음과 영원한 상실의 의미를 강렬하게 획득하며 비극의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더 나아가 설화에서 화자 또한 임을 따라 물에 몸을 던지는 행위는 물을 사랑하는 임과의 비극적인 합일의 공간이자, 혹은 의미 없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작품의 전개와 화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가 다층적으로 변화하며 작품 전체의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의 이미지는 고대 문학에서는 흔히 생명, 승용, 정화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와 동시에 죽음, 이별, 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공무도화가에서는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후자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됩니다. 작품의 화자는 백수광부의 아내로 추정되며, 그녀의 정서는 임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사랑하는 임을 잃은 후의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요약됩니다. 화자는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며 간절히 만류하지만 임의 광기 어린 행동을 막지 못합니다. 이미 물에 빠져 죽는 순간을 목격하며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의 상식은 이러한 슬픔과 더불어 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앞으로 홀로 남겨질 자신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체념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녀의 태도는 임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임을 향한 마지막 애정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애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그녀는 노래를 부른 후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임을 따르는데, 이는 임과의 영원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극한의 슬픔과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학사적 위의를 지닙니다. 이 작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 중 하나로서 이전의 집단적인 노동요나 의식요와는 달리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 즉 임을 잃은 슬픔이라는 지극히 사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솔직하고 강렬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한국 시가 문학이 원시종합 예술의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서정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작품이 배경설화와 함께 부존되다가 한역되어서 해동 역사와 같은 문헌에 기록되었다는 점은 고대 시가의 전승 방식과 함께 형태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한국 한문학의 시작과도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공무도화가는 짧은 네 구절 안에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인 이별과 죽음, 사랑과 슬픔을 응축하여 담아냄으로써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남아 있으며 후대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조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조가는 고구려 유리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대 가요로 공무도화가와 함께 한국 고대 시가의 서정성을 대표하는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삼국사기 유리왕 3년 기록에 전해지는데, 왕 미송 씨가 사망한 후 유리왕이 두 명의 계비, 화이와 치이를 맞이했으나 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치이가 본국으로 돌아가자 왕이 그녀를 쫓아갔으나 붙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꾀꼬리 한 쌍이 정답게 노는 것을 보고 외로움을 느껴 지었다는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집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설화는 작품의 창작 동기와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지만, 작품에 등장한 황조, 즉 꾀꼬리가 음력 10월엔 고구려 지역에 존재하기 어렵다는 계절적 문제나
상해라는 한자 용법 등을 들어 설화와 작품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의 다툼과 치의 떠남이라는 사건이 유리왕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그 외로움이 꾀꼬리를 보고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혹은 유리왕이 원래 자주 부르던 외로움을 노래로 한 가요가 두 여인의 다툼 이후 상황과 연결되어 전승되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제시됩니다. 황조가의 원문은 한자 내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편 황조, 자웅상의, 염화지독, 수기역의 이 네 구절은 꾀꼬리 한 쌍의 모습과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대비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구조를 지닙니다. 첫 두 구절, 편편 황조, 자웅상의는 화자의 시선이 향하는 대상을 제시합니다. 펄펄 날아다니며 암수가 서로 의지하는 꾀꼬리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극명히 대비를 이루며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황조는 일반적으로 꾀꼬리로 해석되지만 연구자료는 황조가 참새를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하며 특히 자웅상이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외견상 암수구별이 어려운 참새보다는 암수구별이 가능한 꾀꼬리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구절 염화지독은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과 대비되는 자신의 처지, 즉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독은 단순히 혼자 있음을 넘어선 고독과 소외감을 내포합니다. 마지막 구절 수기여기는 이러한 외로운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함께할 힘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애상과 체념을 표현합니다.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확인하며 스스로의 외로움을 되새기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작품 속에서 황조, 즉 꾀꼬리는 사자의 정서를 각출하는 핵심적인 자연물입니다. 꾀꼬리 한 쌍이 정답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화자가 처한 홀로인 상황과 대비를 이루며 화자의 외로움과 고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꾀꼬리는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자는 꾀꼬리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작품 전체의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한 연구의 시선으로는 꾀꼬리가 단순히 아름다운 새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 풍경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작품의 화자는 고구려의 왕 유리왕으로 그의 정서는 사랑하는 이를 이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애절한 한탄으로 요약됩니다. 유리왕은 사랑하는 인, 시가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꾀꼬리 한 쌍의 모습을 통해 절절하게 표현하며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의 외로움은 단순한 연인과의 이별을 넘어 왕으로서 느끼는 근본적인 고독감과 맞닿아 있다는 말도 있으며 논문 자료는 유리왕의 외로움이 치이와의 이별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몽의 부재와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즉, 홍조가는 치이와의 이별이라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유리왕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깊은 외로움이 황조가의 의미를 더욱 당연화시키게 됩니다. 화자는 자신의 내면적 고독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노래함으로써 감정을 한탄하며 "니와 함께 돌아갈 거라는 질문을 통해 그 슬픔을 심화시킵니다. 황조가는 한국 문학사에서 공무도화가와 더불어 개인적 서정시의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집단적 성격이 강했던 이전의 고대 가요와 달리 황조가는 왕이라는 특정 개인의 내면적 감정, 즉 외로움과 애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가 문학이 집단의 서사에서 개인의 소정을 중심으로 하는 저서정시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작품이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진다는 점은 고대 시의 전승 방식과 표기 체계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황조가는 자연물과 화자의 정서를 섬세하게 연결하여 표현하는 객관적 상가물 기법을 보여주며 이는 후대 시가 문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황조가는 고대인들의 삶과 정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문학적 규산입니다. 다음으로는 황조가와 공무도화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는 한국 고대가요를 대표하는 서정시가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인 이별로 인한 슬픔과 애상을 공통적으로 노래합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사랑하는 이인과의 헤어짐으로 깊은 고독과 상실감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인들에게도 이별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로 인한 슬픔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작품은 모두 짧은 네 구절 안에 강렬한 정서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배경사라와 함께 전승되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설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작품은 이별의 구체적인 상황, 화자의 처지, 그리고 정서 표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이별의 성격이 다릅니다. 공무도화가의 이별은 이미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영원하고 필연적인 상실입니다. 이미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화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겪었으며 이는 극한의 슬픔과 체념을 야기합니다. 반면 황조가는 이별이 이제 이미 떠남으로써 인한 부재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영원한 단절보다는 관계의 단절이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외로움에 가깝습니다. 시가 본국으로 돌아간 점에서 재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나 공무도화가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과는 그 무게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별의 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백수광부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비극이 발생하며 이는 운명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느껴집니다. 반면 황조가는 두 여인의 다툼이라는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로 이미 떠나면서 이별이 발생합니다. 화자의 처지 또한 다릅니다. 공무도화가의 화자는 인문이를 평범한 여인으로서 극한의 슬픔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는 반면 황조가의 화자는 고구려의 왕으로서 개인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왕의 신분에서 오는 고독감도 내포합니다. 표현 방식에서의 태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공무도화가는 물이라는 상징물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물은 처음에는 위험과 이별의 경계였다가 이미 죽음과 화자의 동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죽음, 상실, 비극적 운명, 그리고 비극적인 합의의 다층적인 의미를 획득합니다. 물은 작품의 전개와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비극성을 희화시킵니다. 반면 황제관은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로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암수 정답기는 꾀꼬리의 모습과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대미함으로써 화자의 고독과 애장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꾀꼬리는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화자가 자신의 외로움을 자각하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무도화가는 배경설화의 극적인 사건 전개, 만류, 입수 죽음을 시 내용에 반영하여 소사적 성격을 띠는 반면 황조가는 꾀꼬리를 보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순수 서정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마지막 구절의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도화가의 이 구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과 체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황조가의 이 구절은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며 외로움과 애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결론적으로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는 모두 이별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내며 고대 가요의 서정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들입니다. 한편 공무도화가는 물의 역동적인 상징을 통해 죽음으로 인한 절대적 상실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황조가는 꾀꼬리와의 대비를 통해 이미 떠남으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을 애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작품의 배경설화와 화자의 처지, 그리고 고대인들이 이별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성했던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고대 가요인 공무도화가와 황조가를 비교 분석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이별 정서의 특징과 표현 방식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탐구하였습니다. 두 작품은 사랑하는 인과의 이별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인간의 슬픔과 애상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유사성을 지닙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도 이별이 인간 삶의 중요한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감정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작품 모두 간결한 네 구절 안에 강렬한 정서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되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설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의 구체적인 양상과 그에 따른 정서의 표현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공무도화가의 이별은 이미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상실로 화자에게 극한의 슬픔과 함께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앞에 깊은 체념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황조가의 이별은 이미 떠남으로 인한 부재로 영원한 단절보다는 관계의 단절 또는 물리적 거리로 인한 외로움에 가깝습니다. 이서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 이별의 원인이 다르다는 말, 다르고 공무도화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 차이가 있다고 한번 이렇게 아까 말했던 거와 비슷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 이제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